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과목인 수학원 수학2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총평은 앞선 총평 시간에 따로 말씀을 다 드렸고, 이 수학원과 수학2 지금부터 우리 1번부터 22번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모의평가에서 치루었던 것처럼 이 문항번호와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문항번호와 난이도가 좀 비례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앞쪽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만 이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문항들 때문에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시험들이 시간 안배에 있어서 어려움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뒤쪽에 있는 문항들의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수학원 수학2 한번 짚어보면 이 수학1에서도 각 단원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하나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좌표 설정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혹은 이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값들을 찾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길을 헤맨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21번 요 근래에 보았던 도형의 활용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1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이 15번도 겉보기에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냥 4의 배수 1대와 그렇지 않을 때 케이스 분리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면 쉽게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산량이 또 조금 있었던 15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수학2로 넘어가서도 어려운 문항들 이렇게 세 문항 있죠.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산량도 많지 않고 얘들을 그래프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상황이 조금 쉽게 해결되는 문제. 반면 20번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x와 t 얘들을 변수를 구분하면서 적분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시작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상 방향을 잡고 들어가더라도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이렇게 푸는 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22번을 넘어가면 22번은 어때요? 반면에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외 단계에도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계산량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는 계산량이 꽤나 많아서 이 계산이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봅니다. 1번은 늘 그랬듯 지수법칙 이야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예전에는 이제 유리수인 지수들을 많이 다뤘었거든요. A가 양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지수에 있는 음수를 보고 얘가 역수를 취해야죠. A분의 1에 n분의 m제곱. 그럼 얘는 다시 분모의 n이 거듭제곱근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분자에 있는 n은 여기에서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 괜찮죠? 그리고 나면 이제 미치 같은 두 수의 곱과 미치 같은 두 수의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까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끝.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지수들을 서로 더하면 될 거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들을 따당 곱하면서 지수의 곱. 괜찮아요? 그럼 위에 있는 문제를 딱 봤어요. 얘는 지수가 무리수죠. 그래도 지수가 실수전차로 확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앞에 있는 건 2의 루트 2제곱입니다. 곱하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미치를 2로 바꿀 수 있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의 마이너스 부호 바꿔주면서 얘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제는 미치 같은 두 수가 나왔어요. 빙고! 지수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까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질 테니까 정답 얼마? 2가 됩니다. 3번이겠네요. 자, 1번 해결 끝. 2번으로 넘어가시죠. fx가 있어요. 3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계수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린 미분계수를 직접 구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 안 씁니다. 도함수 구해서 대입하면 되지. 하지만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를 직접 구하지는 않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그 모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작은 이렇죠. F'A라는 건 말이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표현, 얘를 좀 더 살펴보자는 거지. h 앞의 개수들이 변하면 어떻게 되니?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이때 분모에 별표 h가 있어요. 분자에 f의 a 플러스 하트 h가 있습니다. 여기에 빼기 fa. 이제는 h 앞의 개수들이 변했어요. 원래는 h 앞의 개수가 변하더라도 분모에 있는 애랑 분자에 있는 애랑 이 개수가 같기만 하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F'A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모양이 조금 바뀐 거죠. 위에 괄호 안에 하트 h가 있으면 분모에도 하트 h가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근데 거기에 별표분의 하트를 곱해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개수를 그대로 따와서 별표분의 하트에 F'A 미분계수의 몇 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에 대해서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얘를 다시 봅니다. F0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누가 있는 거야? F의 0 더하기 h. 0을 지금 생략한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에 h, 분자에 누가 있다고요? F의 0 더하기 h 빼기 F0. 그러니까 h 앞의 개수를 보는 순간 1분의 2네. 아, 얘는 2배의 F'0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이제는 미분계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이제는 안 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해석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할 거야.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니까 F'0은 얼마니? 얘가 3이 되면서 정답 6이네요. 돼요? 근데 뭐 이 정도쯤이야. 사실은 2h를 그냥 넣고 계산하더라도 뭐 이런 극한을 계산한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F0은 0이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2h 넣어봐. 그럼 16 곱하기 h의 세제곱. 2h 넣어봐. 그럼 여기에 플러스 6h. 그럼 h 하나 약분해주고 h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 6. 어쩌면 이 계산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은 너무나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 차가 일정한 수열, 비가 일정한 수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냥 쭉 나열해 보시면 돼요. 해봤자 어디까지? 제4항까지밖에 안 가. 등차 수열을 결정하는 건 첫째 항과 공차. 등비 수열을 결정하는 건 첫째 항과 공비. 근데 공차 알아요. 공비도 알아요. 그럼 뭐만 몰라요? 각각의 수열에서 첫째 항만 몰라요. 시작. 수열 AN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수열 BN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등차 수열 AN 첫째 항 몰라요. 등비 수열 BN 첫째 항 몰라요. 그럼 얘를 각각 A랑 B라고 하자. 대신에 뭘 아니? 등차 수열에서 공차를 알아요. 3씩 커지는 거야. 등비 수열에서 공비를 알아요. 2배씩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열 AN 불러보세요. 제2항, 제3항, 제4항. 자연스럽죠? 30건에 더해가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자, 수열 BN 제2항, 2B, 제3항, 4B, 제4항, 8B. 괜찮죠? 근데 뭐라고 했니? 제2항끼리 서로 같아. 제4항끼리도 서로 같아. 내가 모르는 건 A와 B. 근데 식 2개 나오니까 게임 끝이죠. A 플러스 3과 2B가 같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9와 8B가 같습니다. 연립해서 AB 구하는 건 이건 중학교 문제잖아요. 뭐 A를 없애려고 하셔도 되고요. B를 없애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2B가 A 플러스 3이니까 여기 4배 해주면 되겠죠.
얘는 4배의 a 플러스 3. 4a 더하기 10이랑 a 더하기 9와 같아요. 넘어가는 순간 3a가 마이너스 3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나면 b는 플러스 1이네요. 내하고 하는 건 뭐니? a 플러스 b의 값 정답 0입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별거 없어요.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차고요.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비잖아. 근데 그게 주어져 있어? 나열하면 돼.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어땠어요? 어쩌면 첫 페이지에서 조금 당황했다면 그게 4번 때문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4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4번에 깔끔합니다. 쉽게 풀리고. 근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속 함수의 그래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작해 봅니다. 두 자연수임과 n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x에 대한 3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f0이 0, fm도 0, fn도 0 이런 거죠. f0, fm, fn 얘들이 다 0이야. m이 얼마고 n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m과 n이 서로 다르다면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으로 그렸는데 당연히 m과 n이 자연수니까 여기가 0일 거고 뭐 왼쪽이 m인지 오른쪽이 m인지 뭐 이런 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뭐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m과 n이 서로 같으면 x축에서 접하는 형태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수 값에 곱했어. 근데 부호가 음수네. 그러니까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일 때 함수 값과 3일 때 함수 값 부호가 반대예요. 3일 때 함수 값과 5일 때 함수 값 부호가 반대예요. 얘가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F1과 F3 부호 반대야. F3과 F5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면 1과 3 사이에서 부호 바뀌어 3과 5 사이에서 부호 바뀌어 이래야 된다고. 무슨 말? x가 1일 때와 x가 3일 때 x가 3일 때와 x가 5일 때 그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사이에서 교점이 어디에 생겨야 돼요? 얘가 mn이 자연수라면 2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와우! fx는 말이야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런 3차 함수인 거구나. 누가 m이고 누가 n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봤더니 0에서 2에서 4에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때 f6은 깔끔하네요. 6 곱하기 4 곱하기 2 정답 48. 4번 문제 좋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없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이쁘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입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값을 찾아주세요. 지금 세타가 범위가 주어져 있어.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면 삼각함수의 무엇을 알 수 있다? 부호를 알 수 있다. 제1사분면부터 제4사분면까지 차례대로 반시계 방향 돌아갑니다. 불러보세요. 얼, 사, 탄, 고. 얘가 삼각함수의 부호. 근데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아. 어디? 세타는 제3, 4분면의 각이구나. 그러니 탄젠트만 플러스야. 사인은. 코사인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걸 딱 봤어.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지? 통분해 볼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해.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코사인 세타들 없어지고 분자 얼마? 2예요. 얘가 18이야.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얘는 뭐랑 같아요? 왜? 제곱 나오면 떠올려야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사인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얘가 18입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1인데 제곱해서 9분의 1라고? 그럼 사인 세타가 플러스 3분의 1이거나 혹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건 맞죠? 근데 몇 사오면? 제3 사오면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 좋아요.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 2번이겠네요. 우선 간단한 형태의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입니다. 우선은 삼각함수에서 각이 주어져 있다는 건 몇 사분면인지를 알아? 그럼 부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계산하면서 삼각함수의 크기만 찾아도 부호를 따다오면 게임 끝.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쉬웠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들. 2차 함수 fx가 있어요. 얘를 fx라고 할까? 근데 x축이랑 y축 x는 3 땅 자르고 나니까 어디에요? 여기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하죠. 이 f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그때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 값과 같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3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dx. 이 정적분 값이 뭐야? 바로 저 넓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괜찮죠? 그럼 적분 계산합니다. 불러보세요. 9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x 자리에 3 넣고 0 넣고 뺍니다. 그냥 3만 넣으면 되겠네요. 9분의 1 곱하기 27 하니까 앞에 3 나오죠? 뒤에 또 3 나오죠? 그래서 정답 얼마? 6입니다. 정적분과 넓이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해야죠. 근데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과 넓이가 같다.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정적분 값의 부호를 바꿔야 넓이가 나오지. 선생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런 애들 한 방에 넓이 못 구합니다. 항상 범위를 나누어서 x축 아래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을 때 따로따로.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시죠. 또 등차수열 이야기네요. 근데 이번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차수열의 합에 있어서 핵심은 뭐니? 그러면 대칭성, 짝이 있다. 무지개 모양처럼 쫙쫙쫙쫙쫙 더해가면서 합이 일정한 것들. 기억나요? 등차수열이 있어. 제 7항까지 적어봅니다. 제 1항부터 쭉쭉쭉쭉 제 7항까지. 얘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다. 지금 SN이라는 게 뭐니? 그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에요. S7은 첫째 항부터 제 7항까지. S4는 첫째 항부터 제 4항까지. 야, 1번부터 7번까지 와봐.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가. 처음에 7명이 왔다가 4명이 같이 3명이 남은 거야. 누구? 5번, 6번, 7번 이렇게 남은 거죠. 제가 이야기한 건 이거네. S7 빼기 S4 하면 얘가 제5항, 제6항, 제7항 얘를 더한 게 0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등차 중항을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제5항과 제6항과 제7항 얘를 더한 게 0이야. 근데 이건 가운데 있는 애 얘가 평균 값이거든. 평균 값을 3개 계산과 똑같은 거야. 얘는 3배의 6.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제6항이 0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조건은 끝났습니다. 뒤에 조건 봅니다. S6.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더하세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얘를 더하세요. 선생님 그럼 얘들 전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를 더할 때 1과 100을 더해 2와 99를 더해 3과 98을 더해 그러면 계속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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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일정하게 나오는 거였잖아. 얘도 똑같아. 여기에서 제1항과 제6항 더하고 제2항과 제5항 더하고 제3항과 제4항 더하면 얘들은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니 제1항, 제6항 더한 것 얘를 3배 하면 이게 바로 30이에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6항은 알잖아. 얼마? 얘가 0이야. 그럼 제1항은 얼마여야 하니? 10이어야 하죠. 얘는 10이야. 제1항 압니다. 제6항 압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아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아, 공차가 5번. 공차를 5번 더했으니까 10만큼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죠. 10, 8, 6, 4, 2, 0, 땡! 제2항의 값은 얼마니? 8.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n 더하기 12. 근데 이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고 과정이 좀 익숙해지면 그냥 눈으로 보여요. 계산할 게 없어요. 제5항, 제6항, 제7항? 아, 제6항이 0이라는 이야기구나.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 제1항, 제6항 더한 게 합이 10이라는 거구나. 얘가 10. 그러고 나면 이제 공차 구하면서 바로 끝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있어서 핵심은 대칭성을 이해하는 거다. 등차 중항을 적절히 사용하면 계산량이 줄어든다. 8번으로 가시죠. 교과서에서 많이 본 문제죠. fx가 4차 함수, gx는 3차 함수. 근데 뭐라고 했니?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대. 뭔데? 얘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얘가 3분의 1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한쪽을 다 넘겨요. 그리고 x축과의 관계로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넘어가죠.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x의 3제곱 마이너스 다시 자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4 x의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x축이 됐어요. 왼쪽에 있는 건 누구니? 새로운 함수죠. 얘를 hx라고 하자.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거니?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얘가 0 이상이라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hx의 누가?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이 최소값이 0 이상인 것만 보이면 나머지 경우에도 항상 0 이상일 테니까. 0 이상일 테니까. 그럼 최소값을 구하러 가자. 4차 함수 그래프가 필요하네요. 우선 여기까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스텝 1. 자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스텝 2. 미분해야 되겠죠. h'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얘는 4x를 묶어내고 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4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선생님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언제?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칸 가서 0이 있고 한 칸 더 가서 1이 있지. 얘가 3차 함수 y는 h'x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h'x라는 애가 중요한 이유는 뭐니?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1 얘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죠. hx 그려보세요.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해. 얘가 y는 hx야.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뭐예요? 최소값.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W자 모양인데 왼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지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지 이 정도를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간격 보면서.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네. h-2. 얘가 0 이상이기만 하면 게임 끝!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텝 3입니다. h-2. 얘가 필요했어. 넣어봅니다. 16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얘가 0 이상이야. 16, 16 없어지죠? 그럼 a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3분의 32보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3분의 32가 정답.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가 따로따로 주어졌지만 얘를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4차 함수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4차 함수를 가지고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 언제 최소가 되니? 언제 최소가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만 구하면 게임 끝! 자, 이렇게 우리 3점짜리 문제가 끝이 났고요. 4점짜리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2 이상이야.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 얘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뭐 개념 자체가 낯설진 않아요. 분명 기출문제 중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이 지수와 로그, 특히 지수에서 이 간단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 이게 2점짜리로 1번에서 나오는 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혹시라도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거 많이 연습했습니다. 근데 정리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A의 n제곱근이 있어요. 이건 방정식 x n제곱은 a 라는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죠. 이런 건 당연히 n개가 있습니다. 그죠? 중복을 허용한다면.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럼 이 방정식에서 뭘 의미할까? 실근을 의미하겠죠. 근데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묻는다 라고 하면 이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죠. 당연히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 있니? 를 묻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갔을 때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 그려봅니다. 그때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교점의 개수로 상황을 해석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면 결론은 뭐예요? 여기 있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경우가 달랐죠. 뭐라고? n이 짝수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얘가 짝수번 곱해서 a가 돼? 아, 짝수번 곱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 아, 얘가 a의 부호랑 영향이 있겠다.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애 몇 개 있니? 2개 있습니다. 걔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붙죠. n제곱근 a입니다. 짝수번 곱해서 0이 되는 거? 아,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얘는 한 개죠. 0. 근데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얘가 0개. 근데 n이 홀수일 땐 달라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항상 한 개니까. 그게 뭐야? n제곱근 a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니? 어떤 걸 n번 곱해서 얘가 n제곱근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n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는 n-4와 n-1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부호는 어떻게 되니? 얘가 4일 때 12일 때 만나고 아래로 블록한 함수, 얘가 y는 x-4, x-12야. 그럼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니? 요 함수값이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고 양수일 때가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만약에 n이 짝수야, 만약에 n이 홀수야, 홀수일 땐 고민할 게 없지. fn은 1이야. 근데 얘가 짝수면 2가 되는 것. 괜찮죠? 만약에 얘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음수일 때는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럼 그때는 fn이 0이야. n이 홀수가 되면 얘는 여전히 1이고, 여기 양수일 때는 똑같아? 괜찮죠? 그럼 이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F2부터 F10까지. 한번 다 써볼까요? F2, F3, F4, F5, F6, F7, F8, F9, F10까지. 얘를 전부 다 찾을 건데 딱 보더라도 4를 경계로 나뉘는 거 맞죠? 여기 4를 경계로 나뉘는 거야. 처음에는 F2, F3, F4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오른쪽이 어때요? 다 2랑 3일 때 얘가 양수예요, 양수. 근데 우선 우리가 하나는 확인하고 가자. 뭐 얘가 홀수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다 1 적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짝수일 때만 체크하면 되겠네. n이 2일 때 오른쪽 양수, 얘가 짝수, 그러니 2야. 4일 때는 어때요? 오른쪽이 0이니까 0, 1이죠 1. 그 다음 6, 8, 10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6일 때, 8일 때, 10일 때 다 오른쪽이 음수니까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도록 하네. 없어요. 얘는 0, 0, 0. 그럼 이거 더하면 되니까 1이 5개에 2가 하나 있죠. 정답은 7입니다. 자,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n이 2부터 10까지 변할 때 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48 얘의 부호를 판단하고,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끝나요. 9번이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지금 혹시 틀렸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잘 정리하셔서 수능 때 혹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개념이 출제가 된다면 그때 꼭 맞춰주시기를. 10번으로 넘어가시죠. 10번도 이제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점에서. 그때 선분의 AB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 이런 거죠. 근데 t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에 t제곱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저 t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분자에서도 t에 대한 2차식 얘가 차수가 맞춰질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직선이 기울기가 t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두 그래프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건 식을 가지고 얘가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그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이해가 되죠. 그때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두 번째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분의 AB로 연결이 되는 걸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봐요. 얘를 만약에 L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기울기가 T야. 여기 선분 길이 T 곱하기 L 되는 거 자연스럽죠. 근데 T가 지금 양수예요. 만약에 1대2라고 해봐. 그럼 1대2 대 루트 5 되겠죠. 만약에 1대3이라고 하면 1대3 대 루트 10 되겠지. 얘는 1대 T 대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 결과적으로 선분의 AB의 길이라는 건 말이야. 루트 T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 괜찮아요? 얘가 3분의 AB의 길이야. 이걸 이해하셔야죠.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베타와 알파 구하러 들어갑니다. 스텝 2. 큰 그림은 다 짰어요. 2차 방정식 만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이 tx 더하기 t 더하기 1과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요. 선생님 여기에서 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직접 구하고 싶어요. 구할 수 있지. 그게 바로 근의 공식이니까. 뭐라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근을 직접 구하고 싶어. 지금 나는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커. 이걸 이제 전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x는 1차항 계수의 절반 부호 바꾸죠.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그리고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플러스인 게 베타고 마이너스인 게 알파일 테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는 베타 한 번 더 쓸까요? 이 상황에서 베타는 얘는 t 플러스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가 되고요. 알파는 t 마이너스 루트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니까 그럼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누구니? 그럼 얘는 2배의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극한 계산하면 끝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조금 더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얘도 좀 알아둡시다. 근각계수와의 관계 알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불러보세요.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t고요. 두근의 곱은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차거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못 구합니다. 대신에 제곱한 건 구할 수 있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같아. 제곱해줍니다. 4t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4t 플러스 8.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거든요.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루트 씌우면 되겠죠. 풀마 붙어야 되는데 루트 씌우고 양수인 거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2배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얘가 양수인 것을 택하는 순간 와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가지고 직접 근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하셔도 좋고요. 합과 곱으로부터 차를 구해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 끝.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는 누구니? t 제곱이요. 분자는 누구야? 얘는 2배의 루트 t제곱 더하기 1. 여기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죠. 선생님 분모 2차네요. 분자는 루트 안에 4차니까 분자도 사실은 2차로 근사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2 이렇게 됩니다. 분모 분자를 t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분모 1 될 거고요. t 하나 넣어주고 t 하나 넣어주고 나누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11번으로 넘어가시죠. 아직까지 4점짜리지만 할만합니다. 11번. 삼각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들, 좌표 설정하는 방법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A와 B 모르는 게 2개 있고요. 여기에 조건도 선분의 길이 이야기,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fx는 a배의 sin b분의 파이 x 더하기 1입니다. 우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건 이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으로부터 a의 값이 나오는 경우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주기로부터 b의 값이 나오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곡선 위의 점, 좌표 설정해야 되는 문제들 지금과 같은 4점짜리 문제로 나오죠. 직선 y는 5, 빵 긋고 그때 x좌표 작은 것부터 abc라고 하자.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보다 6만큼 더 커.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일 때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a는 4보다 큰 양수, b도 양수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프 봅니다. 우선 얘를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니? 그러면 우선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건 맞아요. 그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뭐 이렇게 y는 1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겠죠. 우선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주기 먼저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얘부터 관찰하셔야 되겠죠. 삼각함수의 주기입니다. 주기를 봤더니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잖아요. 얘를 b분의 파이의 크기,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애 개수의 크기로 나눠요. 근데 파이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다. 그쵸? 파이 날라가고 주기 얼마니? 2b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건 0부터 2분의 5b까지니까 얘는 주기만큼 가고 주기의 4분의 1만큼 더 붙어 있는 거네요. 뭐 특징적인 순간들 정도는 압니다. 여기가 0일 때고요. 여기가 주기의 절반이니까 2분의 b. 그리고 y는 1과 만나는 순간 얘가 b.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순간 2분의 3b. 다시 y는 1과 만나는 순간 2b. 그리고 최대가 되는 이 순간이 2분의 5b까지. 뭐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 이런 것들로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먼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스텝 1으로 갑니다. 스텝 1 체크. 삼각형 나옵니다. 삼각형 OAB. 선분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봐야 되겠네요. 높이가 5예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5입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5래. 선분의 AB의 길이는 얼마니? 얘는 2분의 15를 5분의 1을 빵 곱해주는 순간 얼마예요? 3이지. 3. 아, 선분의 AB의 길이 알았습니다. 얘가 3이야. 근데 선분 BC의 길도 알잖아? 얘가 6만큼 더 기니까 얘가 9인 거죠. 9.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텝 2. 주기 이야기가 짠 하고 등장을 하는데 점 A부터 점 C까지 선분 AC의 길이 얘가 주기야. 얼만데? 10이잖아. 그러니까 B가 6인 걸 알죠. 주기는 보통 꼭지에서 꼭지 아니면 바닥에서 바닥 아니면 얘처럼 함수값을 보면서 이거 한 사이클 빵 보면서 이거 주기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B의 값은 구했습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모르잖아요. A의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누구야? 곡선 위의 점이죠. 뭘 아는데요? B가 6이니까 얘가 3인 건 알아. 근데 대칭성. 아, 길이가 3이었는데 Y는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점 AX 좌표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구나. 점 BX 좌표 얘는 2분의 9가 되는 거구나. 곡선 위의 점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이 점 A의 좌표를 압니다. 이제는 fx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마지막 단계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점 A의 좌표가 2분의 3,5입니다. 얘를 fx 대입하면 5는 A배의 sin B가 6이잖아요. 6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 2분의 3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 얘는 4는 A배의 sin 약분하고 나면 4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sin 4분의 파이가 얼마니? 그럼 2분의 루트 2 혹은 루트 2분의 1 얘 이렇게 쓸까요? A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 A는 얼마? 4루트 2죠. B는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럼 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32에 36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정답 얼마? 정답은 68입니다.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나올 텐데요. 단순히 최대 최소 주기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의 점의 좌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의 좌표를 하나 땅 대입을 하는 순간 나머지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11번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본 경험치가 있으면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이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니? 그 이야기죠.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절대값을 빵 씌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이 없는 모양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x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fx가 나올 거 아닙니까? 스텝 1. 괄호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 얘를 gx라고 해봐. gx는 오리지널 3차 함수야. 얘를 그리고 싶어요. 미분할까요? g'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니 얘는 3을 묶어내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습니다. 얘가 y는 gx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찾으러 가죠.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더하기 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극대값 얼마니? 16 더하기 k입니다. 자, G2 찾으러 가요. G2는 8 빼기 24 더하기 k. 극소값 압니다. 그래서 점 하나 더 찍죠. 2, 마이너스 16 더하기 k예요. 근데 여기 조건 하나가 더 있네요.
K가 양수입니다. K가 양수예요. 근데 K라는 애는 말이야, 여기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GX라는 애가 0,K라는 점을 지나. 짠! Y축. 그러면 여기가 0,K야. 근데 Y절편이 양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Y절편이 양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뭘 하고 싶은데,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고 싶은데,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뭘요, 선생님? 얘보다 X축이 아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프 기형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 극소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1번 극소값이 음수일 때 1번, 극소값이 0일 때 2번, 극소값이 양수일 때 3번입니다. 괜찮아요? Y는 GX는 그렸어요. 이제는 스텝 2. Y는 fx 길로 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얘는 극소값이죠. G2. 얘가 음수일 때. 자, 두 번째 케이스. G2. 극소값이 0일 때. 세 번째 케이스. G2. 극소값이 양수일 때. 그때 나는 뭘 할 거라고요? Y는 fx를 그릴 거라고. Y는 fx. 1번 케이스예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요. 빼꼼 올라오겠지. 근데 올라와봤자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보다는 높이는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높이 올라가 있어. 플러스 1일 때는 조금만 올라가 있어. 얘가 Y는 fx야. 자, 이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요. 근데 여기는 X축에 처음부터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꺾어 올려. 여기는 매끄럽게. 얘가 Y는 fx가 되겠지.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요. 극소값은 처음부터 양수였어요. 그러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Y는 fx. 자, 세 가지 케이스의 그래프 전부 다 그렸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니? 이랬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가능한 거 세 개 다 그렸어. 직선 Y는 A. A가 0 이상일 때. Y는 A는 뭐예요? 가로줄이에요. 가로줄을 그어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교점이 홀수게 생기는 그런 A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이 홀수게 생기는 순간이 몇 번인지 체크해보자 이런 거죠. 선생님, 가로줄을 그었는데 교점이 3개, 가로줄 그었는데 교점이 5개, 가로줄 그었는데 교점이 3개. 에이, 3개나 있잖아요. 삑 탈락. 가로줄 그어서 교점이 3개, 홀수게 생기는 순간 오직 하나. 빙고. 얘네.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이 1개, 3개, 3개. 에이, 얘도 탈락. 안 되네. 그럼 이 경우네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 뭐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바로 이거 그리면서 끝났겠죠. 극소값이 0이어야 되네. G2가 뭔데? 얘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K인데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 K는 얼마? 16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절대값이 없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X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굿.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이 쉽게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직접 종이에 한번 그려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12번까지 했고 이번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지막 문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을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변수들을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결되는지 그게 좀 퍼즐처럼 짜맞추기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시험 현장에서 시간에 쫓기면 더 그러하겠죠.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와 K에 대하여 지금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죠. 만나는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여기 PQ 그리고 점 Q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점 R에서 만난다. PR의 길이 QR의 길이 같아. 얘가 5야.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뭐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던 경험에 의하면 이 직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직선에서도 누가?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너무나 중요해.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 보통 이제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서 그때 선분의 길이로부터 좌표 설정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t야. 그럼 여기가 2t 돼야 돼. 길이비가 1대2. 괜찮아요?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도 이 직각삼각형을 짱 그렸을 때 길이비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돼야지. 3대1.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수를 표현해야 할 것인가? 그럼 위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PQ.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PQ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스텝 1. 이 상황이 잘 안 되었으면 차근차근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를 먼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그 직선 위의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 P, Q, R 떼와서 여기 P, Q, R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분 PR, 얘는 길이가 5야. 선분 QR, 얘도 길이가 5야. 길이는 같아. 그리고 선분 RQ가 X축이랑 평행하지 지금. 그대로 떼왔어요. 그러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길이비 얘가 t라고 하면 여기가 2t 되고 그러면 왼쪽 5-t가 되면서 빙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보이네. 5-t의 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얘가 5의 제곱이랑 같아요. 느낌 와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더하기 4t제곱 얘가 25야. 자 25, 25 날리고 그럼 5t제곱 마이너스 10t니까 5t 묶어냅니다. 5t를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는 0. 와우 찾았어. 내가 찾고 싶었던 t는 양수 2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야. 아 그럼 점 R과 점 Q와 점 P의 관계를 아는 거네. 스텝 2. 가급적이면 이게 음수보다는 양수 계산하는 게 좀 편하니까요.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해 주는 편이 계산이 좀 간단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점 R의 좌표. 얘를 P, Q라고 하자. 얘를 P, Q. 그러면 나머지 점들도 좀 더 P와 Q로 표현 가능한 거 아니야? 라지 P.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P 플러스 3, Q 플러스 4. 괜찮아요? 라지 Q. 오른쪽으로 5칸, P 플러스 5, Q입니다. 좌표 설정하자. 자, 우선 직선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먼저 얘들 사이의 관계 생각하면서 좌표를 설정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각각 지나는 지수함수의 직수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요. 잘 보고 넣으셔야 됩니다. 점 R부터 시작. Q는 마이너스 A에 P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하나. 점 P는 얘는 Q 더하기 4는 A에 P 더하기 4제곱 더하기 1이에요. 자, 마지막 점 Q는 A에 P 더하기 2제곱 빼기 4분의 7입니다. QQ 같으니까 덤벼들까? 아니, 지수 처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힘들지. 얘가 같은 덩어리구나 이런 거죠. 같은 덩어리구나. 얘를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해봐. 그럼 우선 기억, 니은 연립하는 게 편하겠다는 거야. 아래에서 위에 걸 뺄까요? 니은 빼기 디귿, 니은 빼기 기억 갑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니?
스텝 3. 이제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니은 빼기 기억하면 좌변은 4입니다. 4는 빼고 나면 얘는 2배의 a의 p 플러스 4제곱 빼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9 되고요. 그래서 a의 p 플러스 4제곱이 얘가 4분의 9 되었습니다. 얘 하나 찾았어요. 그래도 아직 a가 얼마인지 p가 얼마인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덩어리를 알면 얘가 4분의 9인 거잖아.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6 하니까 q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 플러스 4분의 3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 압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요.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찾았어요. 어디에서? 니은과 기억에서. 니은 빼기 기억한 거잖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디귿으로 가죠.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a의 p 플러스 2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니까 넘어가는 순간 1이야 1. 빙고! 왜? 1은 너무나 좋잖아. 위에 있는 분자가 얘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네요. p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a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양수인 거 찾아야죠. a는 얼마? 2분의 3입니다. 뭐야, 있잖아. a도 알고 p도 알고 q도 알고 다 찾은 거네. 뭐 k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뭐 전피의 좌표 이런 거 찾을까요? 전피의 좌표는 p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1, q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얘가 4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4분의 1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 그러니 k는 넘어가면 4분의 13 더하기 2에서 얘는 4분의 21입니다.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뭐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a 더하기 k네요. 따라서 a 더하기 k의 값은 더하면 4분의 6 더하기 4분의 21에서 4분의 27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회차 해설 강의는 1회 해설 강의는 이렇게 13번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13번도 계산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좌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좌표 설정하는 것, 좌표 설정하고 나면 만들 수 있는 식들 전부 다 세팅해 두고 얘들끼리 어떻게 연립해야 될까 이 퍼즐을 좀 짜 맞추는 것 이걸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14번부터 22번까지 또 남아있는 고난도 문항들 좀 집중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죠.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부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정종영이었습니다.